일단 고1상에서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항등식, 방정식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목차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왜냐면 다항식이나 방정식이나 뭐 다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인지 알면은 풀 수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모르면은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를 일단 외우고 있으면은 좀 접근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안 외운 채 그냥 문제를 다 외우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목차를 안 외우는 건 문제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차를 외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한 명 한 명씩 딱 질문하면서 다 왔는데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직접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체크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목차를 그냥 외우면 돼요.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여기 디테일하게 하나 한 단어 한 단어 해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다항식,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어요. 항등식, 방정식 나누고 그 다음에 왼 마지막엔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건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니까 항등식, 방정식, 항등식에 뭐가 있다? 다항식,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있고 인수분해가 있다. 됐죠? 세 가지 외웠고 방정식에서는 복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정식을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한마디로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일단 외운다.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 2차 방정식 요거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풀어라 문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풀어라. 근거하는 문제 있죠? 근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근줄 때 근해 조건 줄 때가 있고, 근해 조건에는 또 실수 조건, 유리수 조건, 정수 조건, 양수, 음수 조건, 그 다음에 근해 위치 관계 있죠? 근해 분리라고 하고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2차 방정식에 대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의 목차대로 이렇게 외우면 될 거예요.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한 단원씩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나누는 방법도 있고 곱셈 공식도 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곱셈 공식 변형이 제일 잘 나오고 특히 활용을 통해서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항등식은 기억하겠지만 개수비교 수치 대입 있고, 나머지 정리에서는 미지수하고 대입하는 개수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지수 개수가 대입보다 많은 경우 있었죠. 이렇게 저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나 뭐 거의 같은 급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첫 번째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없어? 그럼 공투식이나 조립제법,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내림차순 삼형제, 그 다음에 대칭형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 말고 이런 형태, 풀마 이런 형태가 있고, 뭐 추가로 나면 적어두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항식은 끝났죠. 다항식 세 가지 끝났으면은 다음에 넘어가서 복소수엔 뭐가 있다? 첫 번째 상등, 제일 잘 나오는 거 상등. 두 번째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인데 간단히 말해서 켤레 복소수 Z가 나오면 Z바, 그쵸? A 플러스 BI로 두고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일단 A 플러스 BI로 두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허수부가 실수부가 있으니까 상등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제곱해서 음수가 될 때 Z는 순허수다. 제곱한 게 순허수면은 Z는 이런 꼴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거듭제곱, 한마디로 몇 급수 문제라고도 하는데 거듭제곱하는 문제들 있죠. 네, 음수의 제곱근, 부호가 달라지는 거, 부호가 둘 다 음수일 경우에 마이너스 붙는 거, 분모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는 거. 예, 이 5가지를 꼭 외워두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복수가 됐으니까는 2차 방정식 넘어가게 되죠. 2차 방정식에서는 근거하기, 근줄 때, 근해 조건 줄 때가 있다. 근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인수분해가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 절대값이 주어졌던가 가우스가 주어진 문제가 나오게 된다. 절대값 주어졌으면 조건법이 나누게 되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가우스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고 좀 어렵게 나온 동네에서는 잘 나오는데 이 동네에서는 잘 안 나와요. 절대값은 근데 아주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개수가 허수나 루트가 들어있을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를 유리화를 먼저 해준 다음에 계산한다. 정도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근줄 때 근줄은 당연히 대입, 근각계수,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있는 거죠. 당연히 특히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의 조건 총정리 나와있죠. 실수근, 유리수근, 정수근, 양수근, 근의 분리. 근데 근의 분리 쪽은 사실상 그래프, 이차함수와 그래프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단원이 아니라 그래프 쪽에 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좀 뒤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값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인데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는 실수근이 있다 없다 앞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교점이 하나면 판별식이 0,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근과 그래프에서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두 교점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 값을 딱 나와가지고 알파가 2, 베타가 3 나와서 푸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고 보통은 좀 어렵다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이 알파, 베타가 굉장히 숫자로 지저분하게 나오든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뭘로 하냐? 곱셈공식 근각계수의 관계와 곱셈공식 변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알파, 이게 베타게 되면은 이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그럼 이 거리는 뭐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차식이니까는 하나는 m알파 플러스 n이고 하나는 m베타 플러스 n이다 보니까 두 개를 빼고 제곱하면은 이런 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만 알면은 결국 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최대 최소 문제 맨날 나와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첫 번째 뭐 한다? 2차 함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예요. 그때 첫 번째 표준형 만든다. 두 번째 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별한다. 안에 있으면 꼭지점과 대입이겠죠. 예, 꼭지점과 대입이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두 개 대입한 게 대입 두 번 하면은 그게 하나는 최소값 하나는 최대값 되겠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차 방정식 나왔는데 고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근거하는 건 인수분해 뿐이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인수분해 문제하고 근의 조건 줄 때하고 차이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근거하기 문제는 개수가 다 주어졌어요. 개수가 다 주어졌으면 근거하기 문제, 근줄 때 문제는 당연히 개수가 안 주어졌겠죠. 그쵸? 근의 조건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줄 때는 역시나 대입, 켤레근, 근각계수, 근각계수,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나가는 거고 대표적으로 오메가 문제가 바로 근줄 때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의 조건 줄 때는 3차식일 때가 있고 4차식일 때가 있는데 3차식일 때는 1차식과 2차식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1차식의 근과 얘가 근이 같으면 중근이 되겠죠. 그쵸? 중근일 조건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와 이거가 근이 같으면 중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면은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이어도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가 양수면은 근이 두 개인 거고 t가 음수면은 근이 허수근이 있는 거죠. 실수근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치환한 상태에서 얘가 양수근 허수근으로 얘가 양수근 허수근이 아니라 양수근 음수근 두 양수근을 가질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때 이걸 가지고 허수근과 실수근을 판별한다. 얘가 간단히 말해서 근이 두 개 다 양수다
라고 한다면은 실수군이 4개 있는 것가 되겠죠. 4차식은.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근줄대 오메가. 맨날 이거 다 외우겠죠? 꼭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립방정식 있죠? 연립 1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은 3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다 더해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z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변을 다 더하는 거고, 다 다를 경우가 있어요. 3가지가 다 다르면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이 중요한데, 연립 2차 방정식 1차, 2차식 형태를 만드는 거다. 1차, 2차식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드냐? 2차, 2차를 인수분해해서 만들 수 있고, 최고차 항수고, 상수 항수고, 유부형이 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할게요. 1번은 뭐죠? 1차, 2차 형태죠. 2번은 인수분해 될 거예요. 3번은 딱 보니까는 x, y항이 있고, 그쵸? x 곱하기 y항 없죠. 그러니까 이건 최고차 항수고. 그럼 1차식 되잖아요. 이거는 x, y항이 없죠? 그쵸? x 곱하기 y항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상수 항수고. 그럼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경우에는 뭐다? UV형 간다. 그 다음에 공통근 같은 경우 있는데,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간단히 말해서.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문자 개수가 없을 때, 한마디로 식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 구한 다음에 그 근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 개수가 있어요. 식에. 두 식인데 문자 개수가 있는데 공통근이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있어서 인수분해를 못할 때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만약 x-1의 배수고, 얘도 만약 x-1의 배수라면은 두 개를 더하든가 빼도 x-1의 배수가 되겠죠. 주로 빼기가 많이 나오고 가끔씩 더하기도 나오는데, 왜 빼기가 많이 나오냐? 빼가지고 문자를 없애버리든가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끔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조작된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1이라는 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가 나왔으니까는 이 두 개에서도 x-1이라는 인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k 플러스 3k는 3k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그래가지고 이제 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얘기가 됐고, 부등식 들어가는데, 부등식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래프 가는 거죠. 그래프 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가지고 개수로 가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근구의 문제는 근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 사이 근박 이것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근 주면은 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의 조건이라는 거는 근이 없다, 근이 모든 실수다, 판별식 이용하라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판별식 이용하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주어지나 가우스 주어진 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랑 똑같아요. 조건범위 나눠서 푼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여기까지죠. 그쵸? 이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한번 듣고 이제 문제에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가서 다항식에 나왔던 거, 항등식, 여기 나왔던 것들을 이 이름을 외우고 나서 기출문제 설명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